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자, 이번 애프터 이펙트 수업은 렌더링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맷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이 되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렌더링을 거는지 기초적인 부분들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합성이나 모션 그래픽을 위주로 하는 우리가 흔히들 이걸 이제 4D 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컴포지트 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비주얼 이펙트 툴 혹은 후반 보정 툴 여러 가지 얘기로 이제 작업을 하죠. DI 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툴에서 이제 렌더링을 거는 방법은 되게 심플해요. 간단한 것만 알고 있으면 돼서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단 제공된 소스, 즉 학생이 만든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죠. 이민주 학생이라는 분이 제작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작한 벡터 소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모션 그래픽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학습을 하기 위해서 기초부터 하는 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를 하실 수 있는 분들, 포토샵이나 어떤 툴들을 이용해서 이런 소스를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업을 함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세이브를 했고요. 세이브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새로운 포맷을 만들어야 되겠죠. 렌더링이라는 컴포지트 30프레임으로 갈까요? 아니면 29.9프레임으로 가도 되고요. FHD, FHD 파일로 했고 저는 5초짜리를 걸겠습니다. 렌더링을. 자, 여러분들 보통 이제 5초짜리를 걸 때 렌더링을 할 때요. 우리가 이제 30프레임이 1초 단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30으로 바꾸면 6초로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5초 29로 해놓으면은 그냥 5초 29예요. 무슨 말이냐? 렌더링을 해도 5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8프레임을 더 준다고 해서 29프레임 정도, 29.97이니까 29프레임까지 인식을 하겠죠. 29프레임을 더 준다고 해서 6초가 되진 않아요. 30프레임 딱 29.97이 넘어가야지 6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5초짜리 작업을 하는데 딱 15초에 맞추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15초에 딱 맞추게 되면은 프레임이 모자라가지고 14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29.97처럼 포인트 이하로 내려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4초 29가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세팅을 할 때요, 이거를 이렇게 세팅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딱 15초가 나와요. 아니, 5초가 딱 나와요.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제가 30초로 할게요. 30프레임으로 할게요. 그러고 딱 떨어지는 숫자로 놨어요. 이렇게 지금 30프레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도 정확하게 이게 딱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거를 뭐 한 20장을 더 줘요. 왜냐면 딱 15초짜리를 작업을 하더라도요, 5초짜리를 작업을 하더라도요, 딱 5초 1프레임이나 2프레임에 맞추면서 작업하기가 힘들 때가 좀 많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뒤에 예를 들어서 로고가 나왔을 때 이거를 쇼잉하는 약간 홀드 잡아주는 타이밍들이 그래도 1초 반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오디오나 앞에 있는 어떤 이펙트나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1초 정도밖에 안 나오네. 아쉽잖아요. 그리고 뒤가 금방 끝나는 느낌이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0장, 20장을 더 줘요. 그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20장, 10장을 더 주더라도 이게 렌더링 걸어도 5초라고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해요. 제 개인적인 스타일이고 제 개인적인 어떤 작업 취향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뒤를 조금 더 줘가지고 저는 작업 분량을 조금 더 준다라는 거. 왜냐면 15초짜리나 30초짜리 광고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우겨넣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 CG로 제작되는 어떤 광고들이나 뭐 바이럴 영상이라든지 어떤 커머셜 필름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장, 10장 주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으로 프레임을 설정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듀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그죠? 컨트롤이나 커맨드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단위가 바뀌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작업하는 경우는요, 이제 잘 없어요. 이렇게 보통 작업을 하죠. 왜냐면 밑에도 이렇게 프레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작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작업을 한다라는 거. 그럼 소스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 소스 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볼 겁니다. 뭐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잡아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실전 작업 들어갈 때는 좀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게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은 거의 뭐 그냥 걸음마 수준 제가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모션을 한번 잡아 볼게요. 일단 뭐 스케일과 로테이션, 포지션 다 이용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열어서 포지션과 스케일과 로테이션을 일단 키를 줘 놓고요. 마이너스 키,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 이건 아시죠? 그래서 한 1초 정도 Shift 키 누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내가 위치를 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일단 뭐 모션을 잡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Ctrl C, Ctrl V.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침이 좀 잘 안 났네요. 그냥 이렇게 제가 임의로 모션을 잡고 있는 거예요. Ctrl V. 그래서 자, 0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프리뷰를 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렌더링을 거는 방법은 컴포지션 쪽에 보시면 프리렌더가 있고 이렇게 거셔도 되고 아니면은 add to render queue 이제 커맨드 M을 보통 쓰죠. 컨트롤 M을 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커맨드 M이 다른 단축키로 아마 지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보통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단축키가 나와 있는 것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커맨드 M이죠. 컨트롤 커맨드 M 누르시면 이렇게 렌더 세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렌더 세팅하는 구간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뭐 렌더 세팅, 아웃풋 모듈, 아웃풋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렌더링 하나의 컴프 Q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 개 렌더링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씬이 아니더라도 다른 씬에서 또 한 번 더 걸면은 이렇게 뭐 두 개가 한꺼번에 렌더링이 걸리는 거예요. 쭉쭉쭉 연결해서 이런 거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렌더 Q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열어보시면 옵션들이 나와요. 그래서 렌더 세팅은 말 그대로 해상도에 관련된 거, 레졸루션에 관련된 거, 뭐 우리가 렌더 세팅할 때, 컴프 세팅할 때 나왔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픽스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서 아웃풋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포맷이에요. 어떠한 포맷으로 렌더링을 걸 거냐. 이거고 이건 이제 파일 저장하는 로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팅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제대로. 그렇지 않으면 렌더링이 엉뚱하게 걸린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부분에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current render 뭐 이래가지고 렌더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뭐 이런 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나중에 렌더링 걸 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한번 약간 포즈 걸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건데 현재 렌더링 되고 있는 이 파일의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거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량을 얼마나 되며 최종 용량 그리고 디스크 용량 얼마나 남았으며 현재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렌더가 얼마 남았다 얼마 정도 걸리겠다라는 예상 시간을 이걸 보고 우리가 책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열어볼까요? 베스트 세팅 열어보시면은 퀄러티들이 있죠. 드래프트, 와이어프레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렌더링 걸 때는
딱 요 세팅으로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립니다. 보통은 다 안 건드린다 보시면 돼요. 얘도 안 건드려요. 프레임 레이트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가 정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스타트, 엔드, 듀레이션 이런 것도 다 정할 수가 있긴 한데 내가 부분별로만 걸 수도 있는 거죠. 뭐 1초부터 5초까지만 걸게요. 근데 보통 여기서 세팅하진 않아요. 보통은 여기서 세팅을 다시 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B키, N키 눌러가지고 렌더링 되는 구간을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저랑 같이 하면서 좀 보여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렌더 큐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놓고 OK를 누르시면 커스텀 베스트 세팅스라고 돼가지고 이렇게 세팅이 완료됐다라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세팅 값대로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웃풋 모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제 퀵타임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잖아요. 퀵타임이 이제 애플에서 제공하는 파일 포맷인데 보통 퀵타임으로 쓰게 될 때는 우리가 264를 많이 써요. 요즘에는 이제 265가 나온다고 하는데 압축 포맷 따라서 이미 이 압축 포맷과 압축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정해지는 거예요. 되게 많죠, 포맷들이.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한 7, 8년 전만 해도요, 이 소렌손이 많이 썼는데, 소렌손보다 이제 H264를 더 선호하고 더 많이 쓰게 되죠. 포토 JPG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요. 포맷을 어떻게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뭐, uncompressed 같은 경우나 none 같은 경우 지금 뭐 10비트, 8비트, 그다음에 뭐 8비트, RGB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이걸 많이 썼죠. 또 uncompressed 그러니까 무압축 파일이에요. 무손실 파일. 하지만 이것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 렌더링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손실 파일과 손실 파일, 그러니까 이제 H264나 이런 애니메이션 파일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열화가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의 차이예요. 열화라고 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렌더링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노랗게 보여요. 압축이 많이 된 파일일수록 약간 노랗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비교를 한번 시켜 드릴 건데요. 요즘에는 제가 비교를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소렌손 3랑 뭐 애니메이션이랑 언컴프레스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비교를 좀 해드렸었는데 오프라인 수업에서요. 온라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자 애니메이션으로 걸었을 때 여기 보시면 채널이 있어요. RGB, 알파 이렇게 해서 알파 값을 렌더링 걸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파일 같은 경우는 즉 MOV 파일인데 뒤에 PNG나 타가 파일 알파 준 것처럼 알파 값을 넣어서 렌더링 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H264나 이런 이제 손실 파일들 있죠. 좀 압축을 많이 하는 파일들 같은 경우는 알파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최종적인 아웃풋을 내서 이제 납품할 때 쓰는 파일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애니메이션 파일은 용량이 너무 커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파일 포맷을 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파일 포맷을 정했을 때 디테일한 포맷 옵션들은 여기서 지정을 해줘요. 근데 포맷 옵션이 필요 없는 파일들은 당연히 비활성화가 되겠죠. 포토샵 같은 경우는 뭐 포맷 옵션을 지정할 게 없죠. 근데 이제 뭐 웨이브도 마찬가지고요. 티프는 이제 파일 포맷을 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티프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MP4 그렇죠. MP4도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갈 거냐, CBR로 갈 거냐, VBR로 갈 거냐, 뭐 프레임 어떤 디스턴스는 어떠냐 이런 것들 정하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정하다 보니까 뭐가 떠요 여기 세팅 미스매치라고 뜨는데요. 여기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 값은 요 세팅에서만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920, 1980이 아니라 뭐 1720, 1126 이런 식으로 파일 포맷을 잡아서 내가 MOV에서 H64로 렌더링 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종현비 비율이 달라가지고 뭐 이거는 뭐 1722로 렌더링을 거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미스매치 뜨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종현비를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요거는 이제 렌더링 거시면서 이제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다수의 어떤 경우의 수를 설명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PNG, 뭐 퀵타임, 그 다음에 H264도 많이 쓰죠. MP4 파일로 해가지고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위에는 잘 쓰지 않는 파일들, 포맷들, 그 다음에 JPG 시퀀스도 쓰고요. 그 다음에
타가 시퀀스를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지고 어떤 파일 포맷인지를 한번 확인을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depth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million of colors 플러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퀵타임으로 한 다음에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바꿔볼게요. 다시 이제 또 무손실이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파일 포맷들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붙어 있는 거는 거의 이제 뭐 채널이 하나 더 붙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알파 채널이. 컬러에 대한 세팅들이죠. unmatte, matted 돼 있는 거 세팅하는 거고요. 리사이즈. 여기서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앞에 여기서 세팅을 정했다고 하시더라도 여기서 다시 내가 최종 렌더링 걸 화면의 사이즈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크롭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롭을 걸었다 안 걸었다의 차이인데요. 크롭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유즈 리전을 해도 이게 탑, 레프트, 버텀, 라이트가 다 000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region of interest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요만큼만 렌더링 걸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렌더링 거는 건데 나중에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웃풋 그 사운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온으로 할 거냐, 사운드가 있으면 오토로 가는 거고요, 없으면 오프로 가는 거고요. 오토로 잡아놓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온이나 오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토는 안 걸려야 되는데 걸리는 경우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온오프로 설정을 하고요. 메가헤르츠 뭐 비트, 스테레오냐 모노냐 이런 것들 설정하는 거죠. 이건 오디오 세팅할 때 쓰는 건데 뭐 비디오 오디오 세팅도 여기 끝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포맷 옵션 같은 경우도 비디오 오디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비디오도 애니메이션으로 갈 거냐 H264로 갈 거냐를 여기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디오에서 포맷 옵션 설정하는 거랑 이 비디오 쪽에서 포맷 옵션 설정하는 거랑 친절하게 오디오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통은 오디오 세팅을 이 기준으로 놓고 세팅을 해요. 좀 더 내가 헤르츠가 더 좋아야 돼, 그러니까 더 음질이 좋아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그 포맷에 맞게끔 이 헤르츠를 늘려주는 거고요. 비트도 마찬가지고요. 모노로 쓰는 경우는 없죠. 거의 스테레오로 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 기본 요 세팅대로 쓴다라는 거.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 오디오 파일에 이제 아웃풋을 맞춰야 되는 경우들, 그럴 때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렌더링을 하나씩 걸어보면서 어떠한 파일 포맷이 있고 그 파일 포맷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다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웃풋 모듈에서 포맷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퀵타임은 맥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VI가 없는데 코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AVI는 이제 보통 윈도우에서 사용을 하는 기본적인 코덱들이죠. 그래서 무압축이나 고화질 영상을 내보낼 때 이제 MOV 또는 .avi를 사용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에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퀵타임을 많이 써요. MOV를 가장 많이 쓰죠.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MP4를 많이 쓰죠. H264 이런 코덱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MPEG-4도 쓰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은 이제 이게 포맷이에요. 포맷.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mov, .avi, .wave, 뭐 .flv, .h264, mp4 뭐 이런 식으로 그 뒤에 확장자가 붙는 포맷을 결정하는 곳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채널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 파일이 알파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알파만 내보낼 거냐 아니면은 이제 RGB 이미지에 색상만 내보낼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뎁스는 어떻게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포맷 옵션에서 많이 이 용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코덱을 설정하는 부분이 포맷 옵션 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코덱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죠. MOV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코덱들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H264를 많이 써요. 이제 곧 H265가 나온다 그러죠. 나왔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아니면 뭐 이거 아니면은 포토 JPG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연 영상 쪽에서는 이 포토 JPG 파일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방송 쪽 관련해서 영상을 이제 보낼 때 좀 화질이 좋은 저용량 파일로 보낼 때 H264를 보통 사용을 해요. 납품본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애니메이션으로 보통 내보내기도 하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고화질의 압축 코덱이기 때문에요. 다른 코덱들보다는 이 용량 차이가 굉장히 커요. 화질의 H264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게 애플의 이제 프로레스 42, 42HQ 등등등을 쓰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말고 쭉 내려보시면 여기 uncompressed라는 게 있어요. 여기 non uncompressed RGB 8비트, 뭐 10비트 이런 식으로 이제 42 이런 게 있죠. 이제 이런 uncompressed가 붙어 있는 거는 완전 무압축인 거예요.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보통 납품할 때 MOV 무압축을 쓰진 않아요. 내가 보관하는 용으로 이제 uncompressed를 쓰는 경우는 있겠지만, 납품할 때는요, 거의 H264 혹은 애니메이션으로 최종 파일, 납품본을 그렇게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MP4 등으로 우리가 프리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이직 비디오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퀄리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퀄리티 어떻게 정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용량을 줄일 때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드밴스 세팅이라든지 여기 비트레이트 세팅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기초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게 기초가 아니고 실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외에는 잘 건드리지 않는 옵션들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코덱 같은 경우도 뭐 언컴프레스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특정한 어떤 오디오 포맷을 리퀘스트 하는 경우에는 해주는데, 보통은 언컴프레스드로 다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리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우리가 컴프에서 정했던 사이즈를 또 여기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프 사이즈는 실제 우리가 제작되는 환경 파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최종적으로 FHD로 나가야 돼. FHD 이제 1920, 1080가 나가야 되는데, 렌더링 걸 때 내가 프리뷰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프 HD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HD죠, 이게. 풀 HD가 아니라. 그냥 HD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용량이 작아야 되고, 예를 들어 프리뷰이기 때문에 용량이 작아야 되고, 렌더도 빨리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프리뷰를 이제 급박하게 줘야 되는 경우. 보통은 대부분 다 그래요. 급박하게 줘요. 아무튼 그런 경우에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라 라고 사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거 1920, 1080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오디오 포맷은 이제 오토로 놔두면은 오디오가 있으면 오디오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오디오를 내보내고, 없으면 안 보내고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오토라는 기능 자체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신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오토라고 붙어 있는 어떤 뭐 소프트웨어든 뭐 어떤 기계든지 간에 잘 신뢰를 안 하는 편이 있어가지고요. 온으로 놓고 저는 부터 렌더링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안정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죠. 일단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이 파일 한번 렌더링 걸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 2라고 돼 있죠. 이 이전에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내려보시면은 이제 이 파일들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포맷들이나 설정들이 다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웃풋 2에서 여기서 경로를 정할 수 있겠죠. 지금은 뭐 유저, 한국인 데스크탑, 렌더링 MOV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파일을 옮겨 이렇게 해서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죠. 렌더링 뭐 해서 이거를 애니메이션이라고 MOV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포맷이 바뀌죠, 그죠? 저장 경로가 바뀌죠. 여기서 하면은 렌더링 걸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포즈를 할게요. 잠깐 멈추는 건 포즈 하는 거예요. 스탑은 그냥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고. 여기 이제 current rend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이 파일 사이즈가 지금 15.9메가고 최종 파이널 사이즈가 47.3메가 정도 될 거다. 하드에 134기가가 남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스크는 이겁니다. 그죠? 굉장히 친절하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하는 거는 이제 지금 경과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걸고 있는 프레임 58프레임까지 걸었다는 거고, 170프레임까지 걸어야 되는 거고요. 5초 19, 지금 현재 걸고 있는 1초 27.
그다음에 여기 estimate remaining time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남아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렌더링 걸릴 거다. 근데 이렇게 뭐 5초, 10초 걸리는 거 가지고 얘가 remaining time을 내보내진 않아요. 뭐 2시간, 3시간씩 걸리는 거면은 앞으로 렌더 타임이 대충 이 정도 걸릴 거다라고 추산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 estimate가 추산하는 거잖아요. 대충 이제 견적을 내보내는 건데, 이 지금 영상이 언제 정도 끝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해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즉 이제 나중에 렌더링 걸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거 렌더링 대충 뭐 몇 시간 걸릴 거니까 이렇게 역으로 작업 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추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100%는 아니에요. 잘 안 맞아요. 왜냐면 프레임마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혹은 앞부분은 좀 빨리 걸리는데 뒤에서 막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리메이닝 타임이 2시간 남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뒤쪽에 좀 걸어보니까는 막 8시간으로 확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니면은 뭐 2시간 남았다고 했는데 40분 만에 끝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런 옵션들이라는 거 아시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컨티뉴 하겠습니다. 갈 길이 바쁘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1분 남았다고 떴죠 아까. 근데 금방 끝나죠. 어찌됐든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있죠. 이렇게 MOV로 걸렸어요. MOV로 렌더링이 걸렸고 6초가 걸렸죠. 그다음 이게 파일이 포맷이 50.1메가죠 지금. 그죠? 그래서 50.1메가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애니메이션 파일이고요. 리니얼 PMC, 타임 코드 6초, 오디오 채널 2 채널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이 나오는 거고요. 퀵타임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 아니면은 퀵타이머로 이렇게 이건 또 이제 변환을 하는 중이죠. 퀵타임에서 인포메이션을 보면은 자세한 이렇게 인포메이션들이 나와요. 70.61MB 뭐 1080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저장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파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엠플레이X라고 이거 이제 플레이 요거 하는 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맥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셔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하나 꺼내 놓고요. 꺼내 놓고 이번에는 똑같이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제가 그래서 퀵타임으로 할 건데 이번에는 H264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 똑같이 해서요. 사이즈 똑같이 하고요. 오디오 없죠 사실 그죠? 그래서 뭐 그냥 오토로 넣으면 돼요. 없을 때는 오토로 놔요. 근데 있을 때는 온으로 놓는 거 저는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약간 미심쩍은 부분들이 생길까봐 나중에. 그리고 여기다가 렌더링 H264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나 걸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했죠. 1, 2번 걸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요. 자,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렌더링 걸 때 이거를 uncompressed로 할 거예요. uncompressed로 해서 10비트로 해서 오케이 짠 해서 이거를 이제 이 non-uncompressed RGB 8비트로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RGB 알파 뭐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걸로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off 그러니까 오토로 하면 되겠죠. 오케이 누르고 그다음 이거를 렌더링 뭐 uncomp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또 이번 거는 퀵타임인데 뭐 예를 들어서 퀵타임 말고 이걸로 해볼까요? 그냥 우리가 이제 많이 쓴 엠페4나 H264 이런 걸로 하나 해볼게요. H264로 해봅시다. 포맷은 이대로 한 다음에 클릭 오토로 해놓고 오케이. MP4 이제 파일 우리가 내보낼 때 H264로 내보내요 많이. 맥에서는 H264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것도 MP4니까 H264
근데 MP4다. DMP4 붙어 있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렌더링이 걸려요. 보이시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렌더링이 걸립니다. 아 그리고 자 잠깐 포즈 할게요. 내가 캡스락을 누르면요. 저 어떻게 돼요? 멈춰 있죠. 화면이 멈춰 있죠. 캡스락을 풀면 또 움직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캡스락을 하면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그 애니메이션을 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캡슐락을 하면은 이 그래픽 카드가 꺼지는 것처럼 이 뷰포트가 비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왜 되게 버벅거리는 작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렌더링 걸 때 이제 캡슐락을 누르고 렌더링을 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실제로 얼마나 빨라지는지는 저도 뭐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보진 않았는데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기분 탓인지 뭐 실제로 뭐 그렇게 1초 2초라도 줄어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캡슐락을 누를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렌더링을 또 쭉 걸어 볼게요. 뭐 지금 맥이기 때문에요. AVI로 뭐 걸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AVI 안 써요. 안 쓰기 때문에 AVI로 굳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상 같은 거 보낼 때 AVI로 보내보려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약간 좀 없어 보여요. 자 일단은 각각을 해볼게요. H264 MP4 이게 용량 얼마일까? Y 9.2메가예요. 그죠? 엄청 작죠. 아까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70메가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 플레이어 가지고 키겠습니다. 아까 엠플레이어로 킨 게 몇 개 있었는데 그죠? 일단 각각의 저는 화질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요. 이제 용량들부터 일단 차이를 좀 볼게요. 지금 얘가 아까 얼마였죠? 50.1메가였고 H264가 9.2메가예요. 어마어마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이 언컴프레스드 같은 경우는 1기가예요. 장난 아니죠. 이게 애니메이션하고 언컴프레스드하고 차이 이렇게 나요.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뭐였죠? H264죠. 11.5메가고 딱 요 순서대로일 것 같아요. 그죠? 요 순서대로인데 무압축 한번 압축했는데 이제 좀 고화질 거의 화질 손실이 없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H264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코덱이고 이거는 이제 뭐 프리뷰나 아니면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쓰는 9.2메가짜리 렌더링 파일 이런 것들은 카카오톡으로도 보낼 수 있죠. 이 두 개 다 마찬가지죠. 근데 보통 이제 MP4를 선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을 한번 화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임포트를 해보면 되겠죠. 여기가 있죠. 다 불러볼게요. 이렇게 총 4개 파일이죠. 오케이. 4개가 다 불러줬어요. 그러면은 한 컴프 안에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싱글 컴포지션으로 해가지고요.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크게 된 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풀이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일단 알파는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요. 이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 아까 내가 오디오 넣었었죠. 오디오가 켜져 있는 거예요. 오디오는 원래 없는 거고. 자 이게 uncompressed예요. uncompressed 꺼볼게요. 차이가 나나요?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하고 H264 MOV하고 그죠? 화질에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느껴지시는 분들은 있으세요? 자, 제가 그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만들게요. 하나 뭐. 그 다음에 요거예요. 요거 이런 거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지금 uncompressed 돼 있는 상태에서요. 얘를 요 화이트를 찍어 볼게요. 여기 uncompressed예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죠 지금. 그 다음에 똑같은 거 하나 만들게요. 카피 해서 내리고 이번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클릭했어요.
내릴게요. 그럼 이거랑 지금 이거에 있는 이 정보값이랑 지금 204, 200 뭐 이렇게 되죠. 20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요거랑 요거랑 같죠? 거의 색깔이 같아요. 애니메이션하고 언컴프레스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언컴프레스드 1기가 10 약간 1기가 넘었죠. 이거 뭐 5초짜리 1기가 나오면은 뭐 30초짜리는 뭐 장난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언컴프레스드는 안 써요. 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애니메이션을 많이 써요. 그럼 이건 제껴도 되겠죠, 이제. 그죠? 확실하게 제끼자. 자, 근데 이제 차이점이 없었어. 근데 두 번째를 또 볼게요. 이번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H264를 볼게요. 저는 느껴져요. 저는 이게 지금 여기서 바뀌는 게 느껴져요. 일단 뭐 찍어보면 되겠죠. 아, 쏘리. 이거죠. 이거 두 번째 게 이거네. 이게 두 번째 거네. 찍어볼게요. 여기서 열화는 잘 안 생기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여기서 열화가 생기는 게 확실히 보이는데 저쯤에서 보면은 잘 보시면요. 이쪽이 약간 바뀌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색이 약간 노랗게 변해요. 전체적으로. 여기도 약간 색이 번지고요. 덜 번지는데 번져요. 그 느낌이 약간 있어요. 지금 그 캐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얘도 뭐 크게 차이 없는 251, 233, 25 251, 233, 25 약간의 차이가 있죠.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이것도 하나 카피를 해볼게요. 이번엔 H264로 가봅시다. 지금 내가 애니메이션하고 H264하고 바로 비교해볼게요. 그러니까 MP4하고. 저는 완전히 느껴져요. 이번에는 노랗게 변하는 게 느껴져요. 전체적으로. 자, 이 선상을 내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요거를 와서 이렇게 온 다음에 이거 찍어보면 되겠죠. 근데 화이트에서 너무 크게 극명하게 차이가 안 나니까 재미가 없다. 그죠? 약간 바뀐 것 같은데 뭐 크게 안 바뀌었네. 그죠? 이건 더 이게 꺼졌구나.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250, 252, 뭐 255, 250, 252, 255, 252, 250, 255, 252. 약간 정말 약간씩 차이점이 생겼다는 건데 가까이서 이런 데서 이제 색깔이 번지는 부분들은 차이를 느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은 그 열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열화라는 게 약간 타는 느낌. 화질이 약간 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이 화질이 저화질일수록 많이 생겨요. 근데 H264라고 하는 코덱들이 나오면서 사실 옛날에 소렌손을 쓸 때는요 열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애니메이션하고 소렌손으로 렌더링 건 코덱하고는 노랗게 차이가 났어요. 실제로 좀 육안으로도. 근데 H264 코덱이 나오면서 거의 차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용량이 50메가에서 9메가라고 하는 5배,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파일들끼리도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거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직접 찍어보지 않는 이상은 칼라 채널에서나 확인할 수 있지 사람의 눈으로는 잘 구분을 못할 정도의 경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또 티가 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고용량으로 렌더링 건 거를 또 저용량으로 렌더링 거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납품을 내가 만약에 MP4로 했어. 근데 이걸 또 더 작은 용량으로 렌더링 건다고 했을 때 열화가 좀 더 많이 생겨요. 용량이 좀 적은 쪽에서 시작되는 게.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뭔가 되게 뭔가 많은 거에서 좀 쓰는 거랑 되게 얼마 없는 거에서 쓰는 거랑 티가 확 나잖아요. 차이점이 확 난단 말이에요. 그게 화질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MP4 같은 경우는 이제 컨펌이나 이제 뭐 시사용으로 많이 쓰고요. 이제 막 빨리 메일이나 그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메신저로 보내줘야 될 때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H264 MOV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SNS에다 올리는 용도로 많이 쓰죠. 모바일 용도로 쓰는 이제 뭐 광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H264를 보통 납품 많이 해요. 그리고 MOV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브로드캐스팅 타이틀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MOV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무압축으로 보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별도의 방송용 코덱을 써가지고 또 압축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같은 경우도 그 매체 광고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무슨 코덱들이 있어요. 아무튼 코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코덱들로 내보낼 때 또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웃풋을 이렇게 뽑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사실 MOV를 쓰는 데 있어서는 저는 큰 어떤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랜덤리 포맷에 관련된 부분도 좀 길어지니까 일단 끊고 파트 2에서 또 다시 진행을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파트 2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